여러분 모두 등교 수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다음 등교 때는 6단원 역학적 에너지 논술형 평가가 있을 예정이오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4단원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크게 감각기관, 우리 몸에서 감각을 느끼는 기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이 감각들이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이 전달이 뇌로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보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눈, 냄새를 맡는 곳은 코, 맛을 보는 곳은 혀, 그리고 소리를 듣는 곳은 귀, 그리고 온도 변화나 접촉을 느끼는 것은 바로 피부입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 몸에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피부 감각까지 5가지 감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눈, 바로 시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암기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다시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바로 눈, 시각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 우리가 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러 가요. 한번 눈의 구조를 깊숙이 살펴볼까요? 네, 눈을 뿅 하고 본다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구조가 하는 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막. 공망은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흰색의 막으로 흰자 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공. 네, 동공은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인데요. 빛이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는 홍채. 홍채는 동공 옆에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홍채 인식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수정체. 네, 수정체는 지금 어떤 모양인가요? 네, 볼록 렌즈 모양이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는 이런 볼록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켜 눈 뒤쪽에 있는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모체. 방금 한 수정체의 두께가 일정하다면 우리는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볼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바로 선모체는 이러한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리체.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네, 일곱 번째는 망막. 수정체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망막에는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세포 혹은 시각세포가 있으며 바로 이 부분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황반. 망막 중에서도 특히나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시각신경.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 번째는 맹점. 맹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허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물체를 볼 수 없는 부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막. 선생님이 각막 설명을 건너뛰어서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각막은 홍채와 동공 쪽에 있는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인데요. 여러분들 라식 수술 이럴 때 아마 각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이 성립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빛이 어디를 지나야 할까요? 네, 바로 각막을 통과하죠. 각막을 통과하여 동공을 지나 수정체에 도달하면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되어 유리체를 지나 망막의 시각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달된 자극은 시각신경을 통해 바로 대뇌로 전달되면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눈이 조절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 조절 작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두 번째는 원근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선 구멍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조리개 부분을 아시나요? 이 부분을 크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을 작게 하면 빛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눈에서 빛이 통과하는 구멍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동공이죠. 동공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변하게 되는데요. 동공 옆 홍채의 면적이 달라지면서 동공의 크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홍채가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게 되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히려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홍채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면 동공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더 많이 들여보내고 싶습니다. 빛을 더 많이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동공이 커져야겠죠. 그러려면 홍채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밝은 곳에 가게 되면은 홍채의 면적이 늘어나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동공의 크기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눈의 조절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원근 조절입니다. 원근이란 가깝고 멀고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눈에서는 수정체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두께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가깝고 멀고 이러한 물체들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수정체의 두께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선모체라고 했습니다. 자, 수정체는 굴절 렌즈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통과하면서 굴절시키게 되는 건데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상이 망막에 잘 맺히게 되고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 덜 굴절되어야 망막의 상이 잘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때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하는데 선모체가 이완하면서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모체가 수축, 이완을 반복을 함으로써 우리는 가깝고 혹은 멀고 물체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모체가 이완, 수축하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정확하게 되어야 시각세포의 상이 정확히 맺혀 상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시각세포에 정확히 맺히지 않는다면 아마 흐리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눈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시각이 성립되는 과정, 그리고 중요한 눈의 조절작용 두 가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학습지를 해결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눈의 구조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물체의 형태, 크기,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은 시각이라고 했죠. 그러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여러분들 반드시 좀 그림하고 부위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그림 외에도 다양한 그림이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여러 개 그림을 비교하면서 눈의 구조를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빈칸,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이다. 바로 동공이겠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곳은 동공 옆에 홍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볼록 렌즈 모양, 바로 수정체. 그리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 선모체라고 했고요. 자,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 땡땡땡, 바로 시세포가 있고 상이 맺히는 부위는 망막이죠. 특히나 망막 중에서도 시각세포가 많이 보여있는 부위를
네, 황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C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네, 대뇌로 전달이 되고요. 자, 하나 우리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맺혀도 물체를 볼 수 없는 부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맹점입니다. 네, 시각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은 빛을 통해서 각막을 지나 네, 동공을 통해 들어와서 수정체를 지나죠. 그리고 유리체를 지나고 망막에 시각세포에 닿게 되면은 네, 자극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되면 우리가 뭘 보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눈의 조절작용 중요한 거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바로 네, 홍채의 작용으로 동공의 크기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가 네, 커져야겠죠. 동공을 커지게 하려면 홍채의 면적은 네, 줄어들어서 동공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밝은 곳에 가게 되면은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홍채의 면적이 늘어나서 동공의 크기는 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근 조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모체의 작용으로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 곳을 볼 때에는 수정체의 두께가 네, 얇아져야 한다고 했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땐 네, 두꺼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먼 곳을 볼 때 네,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려면 선모체는 네, 이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려면 선모체는 네, 수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완할 경우, 수축할 경우 아마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호별로 어떤 부분인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지금 홍채와 동공 앞을 지나는 투명한 막이죠. 바로 네, 각막이고요. 네, B는 지금 동공 옆에 있습니다. 바로 네, 홍채입니다. C는 지금 볼록 렌즈 모양의 네, 수정체이고요. D는 지금 C세포가 존재하는 네, 망막입니다. E는 이런 C세포에서 받은 자극을 전달하는 네, 시신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림들, 다양한 그림이 나오니까 어떤 구조인지 연결 지을 수 있는 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호를 적어볼게요. 시각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E, 투명한 막이다. A, 시각세포가 존재한다. D, 빛을 굴절시켜 상을 맺게 한다. C,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 빛의 양을 조절한다. B, 네. 자, 2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 원근을 조절한다. 네, 맞고요. 맹점은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네,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부위는 네, 황반이라고 했죠. 맹점은 C세포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 시각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물체를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대뇌에 와야 우리가 이제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번,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없어진다. 네, 없어진다가 아니라 커진다가 맞겠죠? 틀렸고요. 2번, 밝은 곳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네, 이것도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가 맞겠습니다. 3번, 동공의 크기는 선모체에 의해 조절된다. 네, 동공의 크기는 선모체가 아니라 네, 홍채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했고요. 4번, 먼 곳을 볼 때에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진다. 네, 맞습니다. 먼 것을 볼 때에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에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했습니다. 5번,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면 수정체의 두께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